좀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하세요. 네네. 자,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자, 글로벌 금융 KLI 교육과장 박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시간이래요? 영업 전략의 착각의 시간이죠. 오늘 어떤 시간? 전화, 핸드폰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떠든 사람 이름 적어야 돼요? 자, 시작해도 되죠? 자, 보면 이렇게 지하철 요새는 요거 없어졌죠. 예전에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앉아가지고 진상 부리는 분이 계세요. 엄청 소리 지르면서 난리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사무실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들, 막 승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근데 이 사람은 분노가 또 얼마나 많은지 막 분노가 막 쌓여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근데 이제 나중에 막 통제 불능 상태가 막 되고 막 사무실에서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게 자신감이 막 넘치고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보다 더 센 분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또 좀 공손해져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술 좀 깨고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같이 좀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지가 됐는데, 이 사람 자기도 막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승질 부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 사람도 다른 센 사람이 오니까 또 평화를 얻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이제 자신감 관련된 거 나왔는데, 자신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뭐가 우위에 있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좀 있는 그런 영업 하실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만일 내가 자존감이 좀 높으면은 좀 희망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은 좀 자존감이 높이는, 자존감을 갖고 영업하는 그런 달 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만일 저렇게 막 진상 부리는 분들이 막 옆에 있고 나를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를 막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영업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막 보면 막 설계사라고 하면서 막 진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계사 주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FP는 영업을 못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잘하는 사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영업을 막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1년 정도 보셨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대리점에 가서 교육을 할 때는 여러분 자세가 이렇게 돼. 교육 받는 사람이 이러고 들어요. 이렇게.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시야랑 이런 영업 환경을 좀 넓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 내가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넓힐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 만나면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거나 자신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건가 좀 궁금해 하실 때는 요거 좀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 관련된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좀 많이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하고, 나도 남이 어떻게 하나를 또 막 많이 보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여자분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시계 방향 돌고 있다는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시고, 다른 분은 시계 반대로 도는 거 맞나요? 막 이상하게 도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지금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돌고 누구는 이렇게 도네.
아, 처음엔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되나? 아.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상을 일부러 처음에는 이렇게 돌고 나중엔 이렇게 돌게 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죠? 그분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사람마다 보는 게 지금 다르죠? 그리고 같은 사람인데도 달리 보이죠, 또.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내가 맞다고만 우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다 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게 하겠다라고 보면 왼쪽으로 돌고, 여자를 오른쪽으로 돌게 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영업활동 하는데 이제 지점장님이 와가지고 FC한테 와서 너 영업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쿠사리를 줘요. 막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시계방향처럼 영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점장이 볼 때는 반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크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제대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존감 높이면서 영업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이제 흥국생명 관련된 것, 이게 약간 좀 저거네. 자, 흥국생명에 있는 치매보험 관련된 거 이제 상품으로 좀 넘어가는 건데요. 보시면은 저희 어머니 거 하나 제가 좀 설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69세인 어머니 거 치매보험 관련된 거 하나 뽑았는데 90세 만기로 47,000원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95세가 이번에 생겼어요. 지난달까지는 90세 만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DB생명에서 나온 것 때문에 이제 경쟁이 심해져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95세 만기로는 69,000원 나오는데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95세가 마음에 드세요? 고객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고객마다 달라요. 고객마다. 그래서 그 사람 거 물어보고 그대로 좀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12,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해요. 총 20년 납이니까 한 28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5년 정도 만기를 더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나오고, 이거 원래 동의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왔네. 자, 그리고 경도 치매 관련된 거 나오면서 치매보험 관련된 거 있는데요. 조금 속상해지는데, 자, 보면은 경도 치매 관련돼서 150 주고 뭐 250 주고 1,000만 원 주고, 요거는 이제 반구자라서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반이고 나이가 어리면 이제 2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뭐 1억 이렇게 뭐 1억 이상 받게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급금 관련된 거 나오는데, 환급금은 납기 이전에는 환급금 안 나오게끔 하는 무해지로 제가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10년 이후, 그러니까 나이 관련돼서 20년, 25년, 뭐 26년 해가지고 총 95세까지 내는 해약 환급금 이런 게 나와요. 납기가 끝나는 20년 시점에는 이제 70% 환급해서 1,100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네. 내가 낸 돈은 1,600인데 89세, 한 90세 정도 돼가지고 치매가 안 걸렸어. 그래서 해약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1,100만 원 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흥국 관련된 거, 치매보험 좀 볼 수 있고, 뭐 지정대리인 관련된 거 좀 나오고 이렇게 하네요. 이거 좀 속상하네. 원래 동의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바꾸면서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뭐 카드납 있고 계속보험료 납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산에서 다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국 전산을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해보니까 정말 쉬워요. 그리고 다 순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해피콜까지도 제가 입력해 놓을 수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 생보 할 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들지 말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면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DB 생명 관련된 걸로 제가 자료 뽑은 건데, DB도 이제 어머니 걸로 다 똑같이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95세 만기 10년 납은 12만 원 정도, 90세는 8만 원, 그리고 뭐 20년 납은 6만 8천 원 정도 되네요. 아까 흥국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싸요? 여기가 조금 더 싸요. 여기가 조금 더 싼 걸로, 아까는 저거였었고, 그래서 조금 더 싸고, 얘네는 좀 특이한 게 85세 만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85세 만기 15년 납하니까 한 3만 원 돈 나오네요. 그래서 환급금 관련된 거 한번 뒤에 보니까 만기를 85세로 끊고 가입하면 매월 얼마 낸대요?
3만 원 정도씩 15년 내는 거죠. 그리고 해약 환급금 보는 건데 총 내는 거는 600만 원 정도예요. 내가 치매보험 보장받기 위해서 600을 총 내면은 15년 동안 600을 내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해약 환급금은 뭐 많지는 않아요. 15년이 지나도 뭐 15%로 한 100만 원 정도 안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95세로 만일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1600을 내게 되는 거고, 낸 돈은 훨씬 많아지죠. 지금 2배 이상 많아지고, 나중에 20년 되는 시점에는 이렇게 환급금이 50% 이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85세로 600만 원 정도 내고 짧게, 그러니까 조금 내고 가입하는 게 좋으세요? 좀 더 내더라도 만기 좀 길게 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좋으세요? 길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은 고객한테 설명하실 때 괜찮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뭐 좋아할까요? 저는 둘 다 좋아하죠. 그래서 85세도 넣고 95세도 넣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죠. 이게 복층 설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분산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17일 날 이제 나온 상품으로 저희가 돼 있는 건데, DB생명이 가입 설계 동의서 뽑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왜 빠졌나 모르겠네, 속상하게. 자, 보면 그래서 요 DB생명 거 관련된 거 요거 보시면서 그 이제 동의서 뽑아가지고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요거 따다다닥 누르면은 한 1분, 2분 안에 금방 끝나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아주 쉽게 끝나니까 DB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이메일 등록하면은 보험료 할인해 준다는 거 보이시죠? 제가 고객 만나서 고객 정보 받아올 때 이메일 주소 꼭 받아오는 거 연습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고객의 이메일 주소 받아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받아와서 하되 뭐 1,000원 이렇게 많아야 1,000원 할인해 주는 건데 이거 굳이 빨간색으로 크게 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왜죠? 이거는 이거 1,000원 한 번 해주는 거야. 한 번 1,000원 해주는 거야. 한 번.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요게 이제 시상할 때 시상할 때 10만 원 딱 맞췄는데 1,000원 할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 그래도 잊지 말라고 하시고 꼭 잊지 마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비교해 보면, 흥국생명은 30세부터 39세도 가입이 돼요. DB는 40세부터 가입이 되는데 흥국은 30대도 가능하니까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이렇게 치매보험 얘기할 때, 아니면 뭐 치매보험 계약하러 가서 자녀분들 계약할 때는 흥국 관련된 걸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 어린 분들은 흥국생명, 그리고 좀 만기를 85세로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둘 다 90세 만기, 95세 만기 되는데 좀 더 낮춰가지고 더 저렴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DB로 85세 만기라는 거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매보험 관련된 거 두 가지, 요 흥국하고 DB생명 거 관련된 거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보로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둘 다 보험료 지금 3,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고, 고지는 어떨까요? 얘네들 고지. 고지사항은 기존에 아픈 것들 막 다 적어와야 돼? 안 적어와도 돼요? 안 적어와도 되죠? 뇌 쪽으로 문제 있거나 치매 관련된 거 있었나?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75세까지, 30세부터 75세까지 이렇게 되니까 치매보험 관련된 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그리고 네? 그런 건 안 됐어요. 저렇게 질문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볼게 라고 해서 알아보시는 게 더 편해요. 괜히 뭐 저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딱 보시고, 얘네들은 지금 초기 때는 이제 2, 30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디나 다 나이 들면은 2, 300만 원밖에 안 줘요. 조금밖에 안 주는데 중증일 때 왕창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중증 걸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좀 멋있는 게, 이 보면 내가 총 내는 게 뭐 한 1,600 정도 되고, 뭐 아까 600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중증 치매라고 요양원 갈 정도 되면 매월 50에서 100만 원짜리를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보면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부모가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분명히 치매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면 치매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화법이 있죠. 내가 누군가가 당신 부모님의 치매를 안 걸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치매, 이렇게 신이라고 해봐요. 하느님이 니네 부모 치매 안 걸리게 해줄게. 대신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돈 내, 매달. 그거 15년에서 20년 정도만 내. 그러면 안 걸리게 해줄게. 근데 걸리면 내가 진짜 50에서 100만 원씩 매달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치매 안 걸리게 해준다라는 걸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상품이니까 치매보험 관련된 거 꼭 좀 활용 잘 해보시고, 경증 치매로 많이 주는 회사가 있는데 농협송보에서 얼마까지 준대요? CDR 1점 경증 치매 걸렸을 때 2천만 원 주겠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 이건 40세까지가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할 때는 농협으로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제 중증 걸리는 것보다는 사실 경증 치매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녀보험 관련된 것도 같이 세팅하셔서 농협 거 하시고, 농협이라는 게 조금 얘네들 너무 멋있어. 저는 진짜 농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3억 원 관련된 거 있죠. 이거 비갱신이래요, 갱신이래요? 비갱신 이거 지난달에 없어진다고 제가 막 무조건 하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연장됐대요. 거짓말 치게 하지만 어쨌든 연장되면 좋은 거니까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많이 안내해 주시고, 가족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거 아시죠? 기억나세요? 내가 자동차 사고 나면 이렇게 돈 받고 가족이 받아도 받는 거고, 그리고 가족이 다 가족으로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저랑 와이프랑 애랑 이렇게 해서 차 타고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도 가족자 부상이 있고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고 이러면은 세 군데서 다 같이 나오는 거죠. 세 군데서 제 거 나오고 와이프 거 나오고 애 나오고 엄청난 거니까 가족 자부상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셔서 요거 잘 해보시고, 비응급실 관련된 거 5만 원짜리 들어가는 운전자 보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나는데 암 후유장애 아세요? 암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어. 암으로 장애 생기면 돈 주겠다라는 거.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가 비싸겠어요? 암 후유장애가 비싸겠어요? 질병이 비싸죠? 그러니까 암 후유장애는 암만 보장받는 거니까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기왕력 있는 집안은 저런 것들 같이 가셔서 안내하시면 아주 괜찮으니까 보시고, 뇌졸중 관련된 거 325로 2천만 원 주는 거 농협에 있다라는 거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상품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상품으로 다 가입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얘네 특약 너무 좋으니까 농협과 한번 잘 활용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10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거는 흥국생명, DB생명, 그리고 농협 요 세 가지 정도 보셔서 이번 10월 이거 많이 해봐야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못해요. 그리고 오늘 교육 끝나고 활용하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생각나시는 분들 이름 적어두셨다가 바로 전화하셔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안내해드리는데, 제가 9월에 미션 드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한테 뭐뭐 이거 하세요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치매보험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고 나서 생각났어 이러면 더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요 일배책 관련된 이 급배수라고 누출손해 나오는 거 하면서 임대인 배상, 임차인 배상 설명드리면서 가족 일배책 가입하고 고객한테 증권에 있는 주소 꼭 확인하세요라는 거 기억나시죠? 내가 일배책 가입했어. 근데 주소가 예전 주소지야. 그러면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엄청난 거, 이거 엄청 위험한 거니까 꼭 하시고, 이거 좀 저가면 은행에 가시면은 한 번에 바꾸는 거 있거든요. 은행에 가셔서 내 거 금융기관에 있는 주소 바꿔달라라고 하면 어느 회사 거 바꿀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일배책 있는 회사, 그 회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찝어가지고 주소 이쪽으로 다 바꿔달라고 하면 전 은행권, 보험권, 증권 이런 애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소 관련된 거 꼭 확인하셔서 기존 고객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요거 한번 확인해보자 안내하셔요. 특히 뭐 배수거나 이제 태풍 불거나, 태풍은 좀 끝났는데 겨울에 이제 난리 나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 좀 필요하니까 꼭 좀 해보자 안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곰스에서 제가 자동차 보험 만기 확인하세요 라는 거 있었거든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제가 KRI 홈페이지 로그인하면 이렇게 팝업으로 나오게끔 해놨으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내 자동차 보험 만기되는 것들 잘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기권, 내가 만기권 잘 못 챙기면 고아 고객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 사고가 나면 누가 나겠어요? 놓친 고객이 사고 나니까 요 만기권 잘 활용해보세요. 일반이든 자동차든 만기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지난달에 미션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였는데 기억나시나요? 캘린더 쓰는 거? 구글 캘린더 쓰신 분 계세요? 그렇군요. 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어요. 아, 엄청 힘들었어. 안 하던 거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쓰면서 이제 완전 체득이 됐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예, 캘린더라고 구글에 보면 구글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 입력하면 얘가 계속 핸드폰으로 알려줘요. 만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쭉 알려주고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려주니까 캘린더 활용하는 거 꼭 해보세요. 오늘 끝나면 무조건 가셔서 설치하시고 연습해보세요. 안 하던 거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꼭 한번 해보셔서 캘린더 해보세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만기나 이런 거를 반복 일정으로 계속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혹시 무슨 일 있더라도 내 자식이나 내 동료가 그 고객들 만기되는 것들 다 챙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캘린더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좀 활용해 보시고, 치아보험 관련된 거 해서 제가 치과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치과 종사자들은 치아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라인하는 가능하니까 이거 해보세요 라고 했던 거 있죠. 1년마다 스케일링은 10,000원에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1년마다 해줘요. 10,000원짜리. 10,000원만 내면 스케일링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 1년마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마다 그렇게 제가 캘린더로 일정을 정해놔서 치과를 방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과 방문할 때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 꼭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치과 관련된 거 책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치아 관련된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결국에는 뭐 이런 만성질환이나 암이나 치매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보험 관련된 것도 잘 판매하셔야 되고, 지금은 치아보험 막 정액으로 쫙쫙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내가 쓴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결국엔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아보험이랑 치매 관련된 거 이번 달에는 요거 초에 꼭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오늘 강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전 받으러 가요. 근데 2시에서 3시까지 치매 예방이라든가 뇌건강 관련된 거, 뇌혈관, 뇌졸중 이런 애들 나오고 뭐 국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거 들으면서 치매 관련된 거 조금 더 하려고 하거든요. 보강하려고. 제가 10월에 여러분들한테 영업전략 관련된 거 미션 하나 드릴 건데, 치매보험 관련된 거, 치매 관련된 거 영상이든 자료든 뭐든 이번 달에 꼭 한번 보시면서 치매 쪽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는 이번 초 아니면은 치매 관련된 거 어려우니까 꼭 좀 해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K라이 밴드에다가 올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치매보험 관련된 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밴드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지금 영업전략 때 설명 못 드린 것들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메리츠의 정액담보 사후점검 제어 대상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골절, 입원, 뭐 수술 이런 애들, 아까 치아보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계속 잡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가입 못하게. 근데 계약이 들어가고 나서도 10일 이내에 다른 데 거 또 들어간 거 있다.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라도 잡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 다 보시려면 결국엔 밴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영업전략 30분 안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못하니까 밴드 활용하는 거 꼭 좀 잊지 마셔서 들어가시고, 카디프가 어딘지 아시죠? 카디프도 이제 전산 만들고 종이 청약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디프 관련된 것도 잘 보시면서 신숙 자료나 이런 애들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10월 달 자료, 각 회사별로 나온 자료들을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프린트 할 수 있게 이렇게 원수자별 자료 하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으시면 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매 관련된 거 제가 초에만 된다 그랬잖아요. 보면 DB생명이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보험 종신으로 드릴게요 라는 게 17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달. 그럼 10월 중순하고 10월 말에도 또 뭔가 막 나오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초밖에는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치매 지금 초에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노무사랑 근로계약서 쓰는 거가 있거든요. 인스토리얼이라는 업체에서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하러 나가서 고객 만날 때 그 직원들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근로계약서 제대로 못 쓰면 난리 나니까 이거 내가 노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쓰게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영업하러 가는 거랑 이거를 내가 할 줄 알고 가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이나 중순에는 나오니까 지금 치매 관련된 거 써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밴드에 ABL 관련된 거 자료 올렸는데, ABL 저 계약 1월에 넣은 거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꼭 넣으시라고 했던 거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99.43 나왔어요. 이게 그저께 거예요. 어제는 휴일이었고 그 전날
그 전날에 제가 뽑은 거거든요. 제가 낸 돈이 한 500 정도 되는데 500 정도 그냥 계속 다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입한 지 1월에 가입하고 지금 10월이니까 1년 정도 된 거거든요. AB에 관련된 거 매일 투자하는 거 변경해 주죠. 여기 보면 채권형, 주식형 있죠. 요거 매일 자기들이 알아서 바꿔주는 거 있고,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매달 스텝업 해주는 거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원금 보장이라던가 뭐 인출이나 이런 것들 뭐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AB에 관련된 거 꼭 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99.43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1년치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 코스피 지수를 봤거든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높을 때 거의 90% 100%일 때 사가지고 쫙 떨어졌죠. 그런데도 지금 99.43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추가 납입했거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밴드에 올리면서 저 오늘 추가 납입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샀을 때보다 10% 정도 지금 싸졌어요. 그래서 세일하는 기간이니까 저는 지금 넣을 거고,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더 떨어지면 그때 더 넣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넣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가 딱 요때예요. 저 최저점에서 그렇게 돈 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딱 넣은 거예요. 저는 진짜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식을, 이 변액이라던가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거는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여기서 왕창 좀 샀죠.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처음 대비 얼마나 떨어졌어요? 슉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는데 저는 어떻게 돼요? 본전. 그러면 얘가 처음 했던 것만큼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본전이야. 내가 처음 했던 시기랑 같아졌어. 그럼 나는 수익이에요, 손해예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이게 되게 착각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 관련된 거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 들어가시면 아주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17년도는 어떨까요? 17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때 돈을 많이 벌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17년 1월에 가입을 해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저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좋은 건 이게 좋긴 하겠죠.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이게 좋은데, 저는 저게 더 좋은 것. 왜냐면 저렇게 쭉 떨어지면서 제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끔 해서 돈을 왕창 넣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넣어놓은 게, 이게 일시납은 1,500이 최소거든요. 한 번에 내가 돈 월납 말고 나는 한 번 1,500만 내고 안 내겠다라고 하면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1,500 넣고 올라가면 좋죠. 그런 것처럼 매월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넣어놓고 쫙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매월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고 돈이 지금 제가 넣은 게 얼마였다고요? 500이었죠. 근데 이게 5,000 정도 쌓여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가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10년, 20년 이렇게 내는 상품인 거니까 그 안에 한 번은 오지 않겠어요? 그동안 돈을 얼마큼 쌓아놨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들어가고 추가 납입을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돈을 많이 넣어놨냐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가입한 상품 지금 매월 30만 원씩 내는 건데, 제일 많이 낸다, 있는데 추가 납입은 뭐든 돈 다 넣어놓는다 그러면 1억 원을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1억 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 25% 수익이 난다. 그럼 1년에 2,500만 원 버는 거예요. 제가 30만 원이 아니라 300짜리 가입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총 10억 넣어놓을 수 있죠? 그럼 1년에 2억 5천 버는 거라고요. 고객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수익 날 때 2억 5천이나 2,500 수익이 나면 보험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럴 때는 아까 그렇게 막 설계사 주제 하던 놈이 이렇게 우리 설계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 관련돼서 처음 교육 가거나 뭐 이상한 고객 만나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들 막 많이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교육이 끝나거나 나중에 상담이 끝나서 이 사람이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그 맛에 진짜 지금까지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꿀맛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약간 마약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신입을 데려가요. 신입을 데려가서 이 사람이 막 무시하는 걸 보여줘.
그래서 얘가 기분 나쁠 정도로 막 이렇게 무시를 당해. 그리고 교육이 끝나거나 면담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이 변화된 걸 보여주잖아요. 이거만큼 진짜 신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또 알아. 야, 좀 뭔가 바뀌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분들 데려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나를 위해서 데려온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신입분들 하시고 내 고객을 신입화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 관련된 거 잘 만나셔서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고객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제가 대처하는 방법의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어떤 건지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저렇게 up. 적대적인 사람 만나면 힘들죠.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폭발하는 거예요. All right, now hold on. 그래서 Good job. 폭발하는 거예요.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멈출 수 있을까요?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three,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head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이게 guts. 중요하죠.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Oh,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Sociologists have been studying bullying for decades. They just don't call it bullying. They've always called it dominance behavior. That it's other people trying to overpower others. And it's just like the animal kingdom. You know, the alpha male mentality. That's what's happening on campus. And so when we understand it in terms of dominance behavior, people trying to have power over another, that helps us understand what to do about bullying. All the bullying experts agree on one thing, that bullying is an imbalance of power, that someone's trying to have power over you. They want to see you lose and they want to win. Put it this way. Let's say a bully says they hate your guts. I hate your guts. If you respond out of anger, shut up! The bully loves that. Never. I hate you. Don't care. You're hurting my feelings. That's the point, stupid. You see, the more upset you get, the more angry you get, the more fun they have. But what would happen if we were resilient? Everybody say resilient. What if we were emotionally strong? Everybody say strong. What if we were mentally tough? Everybody say tough. Then no matter what the hater says, you wouldn't care. I hate your guts. That's nice. You smell like body odor. You're nasty. Thanks for the information. Your face is ugly. You have a face of an angel, sweet cheeks. Okay, maybe that was too far. If you explain to students that bullying is nothing more than a game about winning and losing, and that the way that they can win is by not getting upset, and the bully will lose. And when people lose, they don't like playing the game, so they'll leave you alone. When you explain that to a student, it's simple, it's concrete. It's not abstract, it's not ethereal, it's not complex, it's simple. Don't get upset no matter what they say. I'm not saying it's easy, but in logic, it's very simple. Now, it's important to know this.
When I say bullying, I'm only talking about when someone's hurting your feelings. If you can understand bullying in terms of someone hurting your feelings, then the solution is very simple. But some people think bullying is more complex than hurting your feelings. They think bullying is like violence. Let me make it very clear. When I say bullying, I'm not talking about when someone punches your face. I actually believe that, you know, you should get upset if someone punches your face. That's not bullying. That's called assault and battery. Okay? Don't just stand there. It's all good. No, dude. If someone straight up punches your face, get upset. Why? Because that's a crime. That's not bullying. It's a crime. And crime should be punished. And if you ever feel like your life is in danger, you should be protected. You should reach out for help. 고객이 짜증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는다라는 거 보이시죠? 고객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우수인증 설계사도 될 거고 돈도 많이 벌고 고객도 많이 갖고 있는 설계사가 될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화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영업하는 거 신나니까 이번 10월은 그런 멋진 10월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